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수도권 집중화와 학령 인구 감소로 위기에 빠진 지역 대학을 살리기 위해 정부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혁신적인 발전 계획을 내놓은 비수도권 대학에 무려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사업 공모를 앞두고 각 대학마다 각종 혁신안을 만드느라 초비상인데요. 하지만 광주의 경우 이 글로컬 사업에 가산점을 주는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이른바 라이즈 사업에서 이미 탈락한 상태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올해 초 각 대학에 대한 행정 재정 지원 주체를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옮기는 라이즈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난 3월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14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한 결과 전남 등 7곳이 선정된 반면 광주시는 탈락했습니다. 선정된 지자체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등 신속한 준비에 나섰지만 광주시는 여성가족교육국 소관의 일부 업무로만 대응해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영남권 다 됐어요. 그 지역들은 5년, 7년 전부터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서 많이 지금 라이즈나 글로컬 대학 사업에서 원하고 있는 거를 이미 상대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더 큰 문제는 라이즈 사업 탈락이 조만간 공모가 시작될 메머드급 대학 지원 사업인 글로컬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겁니다. 글로컬 사업은 혁신적인 발전 계획을 내놓은 지역 대학 30곳을 선정해 대학별로 1,000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규제 특례 등의 혜택까지 제공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탈락 대학은 상대적으로 예산 등의 각종 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글로컬 대학 선정 여부에 따라 대학의 생사가 걸려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라이즈 사업 선정 지역에는 글로컬 사업에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해 사업에 탈락한 광주의 대학들은 출발점부터 뒤져 있습니다. 글로컬 대학 관련해서 공청회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공고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안 오다 보니까 제가 지금 공고 사항을 보고 이제 대학하고도 더 이야기를 해볼까 그렇게 생각 중에 있어요.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 충남대와 한밭대 등 전국 6개 대학은 통합을 진행하고 있거나 논의를 시작하는 등 글로컬 선정을 위해 전국 지자체와 대학들이 지역 밀착형 혁신안을 마련하는 데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대응으로 라이즈 사업 탈락의 고배를 마신 광주시. 지금이라도 지자체, 대학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중장기적인 대책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세월호 구주기 기획 그 두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정희진 기자가 세월호를 연대로 또 그림으로 그리고 노란 리본으로 기록하고 있는 평범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수북이 쌓인 노란 리본들. 가방에 휴대폰에 어디든 걸 수 있게 고리를 연결하듯 손들이 분주합니다. 노란 나비가 내려앉은 종이 위로 커다란 리본이 생겼습니다. 지역 마을 활동가들이 4월이면 모여 세월호를 기록해온 지도 벌써 9년. 함께 엮기에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같이 하는 사람들이 연대해주는 어떤 힘? 이제 그런 것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세월호라는 어떤 그 아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그 활동들을 이어가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세월호 아이들의 이름을 새기고 유가족들의 얼굴을 담은 작품들. 웃음과 눈물이 밴 지난 9년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화가 김하순 씨가 기록한 세월호입니다. 올해는 세월호 유가족들도 함께했습니다. 4월이면 만개하는 벚꽃을 보기조차 힘들어했던 유가족들이 김 씨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김 씨가 그린 단원과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벚나무에 유가족들이 직접 뜨개질한 벚꽃을 채워나가는 작업이었습니다. 연결되는 것만큼 제일 기쁘고 행복한 일이 없다. 그리고 그만큼 힘이 되는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노란 리본 달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반갑고 그럴 때 알아봐주고. 광주광역시청 공무원인 이정수 씨는 매일 아침 노란 리본을 달며 세월호를 기록합니다. 누군가에겐 번거로운 일일지 몰라도 이 씨에게는 매일의 다짐을 새기게 합니다. 제가 이렇게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저한테
용기를 주고 사실은 희망을 주기도 해요. 저한테는 그냥 그 마음이에요. 그냥 그분들을 기억하는 마음, 그 아이들을 기억하는 마음은 잊지 말자. 기억하고 기록하며 세월호가 남긴 숙제를 되새기는 시민들의 노력이 보다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광주 전남 일부 지역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낮은 5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14도에서 19도의 분포를 보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또 황사의 영향권에 들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하루 종일 나쁨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동복댐과 주암댐이 최근 내린 비로 저수위 위험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6월까지 전국의 가뭄 상황을 예측한 결과 지난 1월 기준으로 주암댐과 동복댐의 저수위 도달 시점이 5에서 6월로 전망됐으나 현재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6월까지는 강수량이 대체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돼 남부 지역 등의 가뭄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남의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56.5%로 낮은 상태여서 저수지 물 채우기와 하천 유지용수 감량 등으로 저수량을 확보하고 있고 일부 섬지역과 산간 지역에서는 용수 공급 제한과 운반 급수 등 비상 급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남 영암과 장흥에 있는 유경 오리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오리 14,0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 영암 농장과 15,0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장흥 농장에서 각각 AI-H5형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긴급 방역과 함께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암군과 장흥군은 AI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시설과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광주천에서 물고기 수백 마리가 폐사해 당국이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광주광역시 치평교 아래 광주천에서 물고기 200여 마리가 폐사한 채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서구청은 죽은 물고기를 수거하고 원인 분석을 위해 주변 300m 반경 3개 구간의 물을 채수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전라남도의 중소형 선박 고속엔진 스마트 수리 지원 기반 구축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스마트 특성화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2025년까지 83억 원을 투입해 고속엔진 수리 표준 절차를 개발하고 고속엔진 진단 관리와 수리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중소형 선박용 고속엔진 유지 보수 기술 지원과 전문 기업 육성 등을 추진합니다. 또 지난해 구축한 목포 해양대 선박수리 지원센터를 통해 스마트 예방정비와 수리 기술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